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네. 아, 정말 뜨거운 주제였네요. 왜 나를 밀어 넣어 왜 그러니까 다음에 역할을 바꿔서 해. 바꿔서 해봅시다. 바꿔서. 아니, 역할을 합시다. 역할을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 막까지는 막 댓글창에 안승찬은 바꾸자 이제 진지하게. 안승찬을 교체하라고? 교체하라. 그런 의견도 있었어?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쟤는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애다. 어느 분인지 몰라도 성공하실 겁니다. 네. 장순원 기자님. 아 이것도 뜨거울 것 같은데. 장순원 기자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퇴근했어야 되는데. 대표가 퇴근할 때까지 못 나가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요 이제. 그래야죠. 네. 공공재개발, 네. 재개발 얘기 오늘 해주시려고. 예. 재개발이 뭐 이렇게 막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낡은 주택이면 쫙 밀고 아파트 지읍시다. 네. This is 재개발. 끝. 끝. 근데 지금은 뭐 지금- 민간 재개발, 네.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네. 무슨 신통기획 이런 것도 있던데? 네. 네. 뭐 거기에 또 있었는데? 뭐 모아주택, 뭐 이런 것도 모아주택도 있고. 네. 그 네. 뭡니까 다? 이게 원래 재개발하면 진짜 심플했는데 예. 202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재개발들, 특히 공공에서 이제 관여해서 개입하는 재개발들이 늘어나면서 예.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조금 좀 보기 이해하기 쉽게 네. 좀 정리를 해보자.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음. 이제 이게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이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 재개발하고 크게 공공 재개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간은 그냥 민간에서 조합 결성해서 본인들 원하는 대로 아파트 뭐 고급화하고 예. 이 짓는 거고 공공 재개발은 조금 다른데 네. 민간 재개발을 원래 가장 이제 뭐 바람직한 거죠. 민간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민간이 건데. 알아서 근데 재개발하는 이제 거예요? 이게 예.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아니 내가 우리 집 인테리어 내가 해 지금 누가 해? 왜 잘 안 돼요? 그 얘기죠. 민간 네, 재개발은 맞습니다. 그게 민간 재개발. 민간에만 맡겨두면 잘 안 되는 게 이게 민간 재개발은 요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뭐 주민 동의도 한 75% 이상 받아야 되고 예. 지역의 노후도 기준도 좀 많이 낡아야 되고. 많이 낡아야 아. 돼. 예를 들어서 뭐 30년 이상 된 주택이 어떤 지구 내에 예. 3분의 2 이상은 돼야 그 재건축을 하고 뭐 도로 면적도 있고 예. 재개발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규제가 까다로워서 네. 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또 의견이 안 맞아서 예. 싸우기도 하고 뭐 수익성이 좀 안 맞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엎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좀 사업성이 부족한 데는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거나 예. 뭐 인가를 조금 더 쉽게 해주거나 사업 속도를 빨리 해주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 재개발을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 이후에 뭐 5, 6 대책이라든지 2021년에 그 도심 복합 사업이 포함된 2사 대책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뭐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지 사실 신속 통합 기획은 사실상 민간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 이 신통 기획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네. 그 재개발 전체적인 재개발의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세 개만 일단 알면 됩니까? 신통기획. 네. 또 뭐 알아야 된다고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네. 또 도심 복합 사업. 그거 세 개를 일단 네. 합니다. 네. 아, 이름도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하는 거니까 네. 느낌이 와요. 네. 신통기획은 그럼 민간 재개발을 신통기획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에 그 서울시가 인허가권자잖아요. 네. 그 서울시가 조금 더 인허가 과정에서 개입해서 패스트트랙,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절차를 좀 당겨준다 이런 개념이고 도심복합. 도심 복합 사업은 조금 아까 말한 공공 재개발보다도 그 공공의 관여가 훨씬 더 강도가 세고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요? 네. 찐 공공재개발이에요 그럼? 일종의 뭐 신도시 사업이랑 비슷해요. 그 도시의 어떤 땅을 수용해서 네. 그뭐 LH나 SH 같은 곳에서 이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땅을 제공한 토지주들한테 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뭐 공공주택이라든지 네. 뭐 이런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일단 표를 하나 보고 예. 하나씩 배워보죠. 예. 예.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휴, 표도 복잡해.
복잡하죠. 네. 표창. 야 이게 내용도 복잡한데 우리는 무슨 표창. 우리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라고 하면 더 복잡해져. 말로 하는 게. 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예.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 재개발 영역부터 조금 보면 네. 크게 보면 요 두 가지예요. 공공 재개발하고 도심 복합 사업. 저게 공공이다. 네, 예. 공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에서는 조금 안 됐던 그런 지구들 있잖아요. 뭐 예.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많이 싸우던 그런 것들을 위주로 했는데 뭐 입지 여건은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용적률도 올려주고 뭐 비슷해요. 인센티브는 용적률의 상향.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노후도 기준을 조금 낮춰주거나 공공이 하니까 네. 노후도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일정 기준 이상의 예. 노후 주택들이 많아야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 그것도 기준도 좀 좀 낮춰주거나 도심 복합 사업이 좀 더 완화시켜 준 거죠. 그렇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은 원래 기준으로 하면 재개발할 수가 없죠. 아. 노후도도 모자라고 동의도 네. 안 되고. 그렇죠. 음. 좀 많이 낮춰준 거죠. 동의율 같은 경우에 공공 재개발도 원래는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67% 3분의 2까지 낮춰준 거고 그거에 관해서 도심 복합 사업도 비슷한데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노후도 기준도 좀 낮춰주고 뭐 이런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떤 사업 진행 속도도 뭐 통합 심사라든지 뭐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훨씬 더 빨리 지금 재개발 민간 재개발하면 하려면 뭐 13년, 15년 걸리잖아요. 예. 근데 이 사업들은 한 5년, 뭐 5, 6년 이내에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안 되는 민간 재개발 했을 때 잘 안 되던 곳들을 예.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공공이 받아서. 일부는 그 수익을 공공이 쉐어하고 네. 그다음에 그 토지주들한테도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 같은 걸 줘서 예. 빨리빨리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너희한테도 아주 나쁘진 않아. 네. 용적률도 좀 여유 있게 해줄게. 네. 대신 우리한테 좀 맡기고 네. 대신 일부를 기부 체납하든지 네. 공공이 일부를 가져가도록 해줘.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무슨 주택이라고 하죠? 그런 주택을 좀 지어주고 뭐 임대주택도 임대주택 네. 같은 거 좀 네. 지어주고 네. 대신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게 네. 이제 도심 복합 사업. 둘 다 그 공공- 기본적인 컨셉은 그런 컨셉은 둘 컨셉인데 다 이제 그렇다. 세부적인 공공이 두 가지나 있으니까. 네. 이게 들어보니까 민간은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한테 민간은 뭐라고 하지 마. 민간이야. 네. 예. 이게 민간. 네. 네. 공공은 우리가 도와줄게. 네. 용적률도 높여줄게. 네. 그 대신 그러면 니네 특혜잖아. 네. 그러니까 좀 기부 찬압을 해서 지은 집의 일부를 우리한테 가져와. 네. 임대주택으로 쓰게. 네. 이게 공공이죠. 아니, 그게 기본 컨셉이죠. 그게 공공이죠. 네. 그러면 근데 왜 공공에 두 가지나 있냐고. 하나는 공공 재개발, 네. 하나는 도심 복합. 네. 네. 그 둘의 차이는 둘 다 공공인데 네.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 비율하고 네. 이제 그 사업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이거나 예.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그 주민 대표 회의라는 곳이 예. 이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SH나 LH 같은 곳들이 이제 도와주는 어떤 뭐 컨설팅도 하고 사업 공공이 시행 도와만 주는 건 공공 재개발. 공공 재개발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예 공공이 그 땅을 수용해서 네. 본인들이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저리 비켜보세요. 네. 내가 할게. 직접 내가 할게. LH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게 비켜. 그거네요. 이게 네. 도심 복합이에요. 네, 도심 그렇습니다. 복합이 더 세네 그러면. 그렇죠. 공공의 영향이. 그렇죠. 공공의 영향이 세고 그러니까 이제 혜택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땅까지 내주는데 혜택이 적으면 그렇지, 그렇지.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용적률도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한 700%까지 파격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기부 체납 비율도 그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그런 비율도 15%까지만 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임대주택 비율이 공공 재개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다만 그거의 반대급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토지의 소유권을 그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둘 다 공공 재개발이나 도심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노후도가 조금 애매하거나 네. 그러니까 재개발 민간이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잖아요. 네. 속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공공을 좀 끌어들여서 빨리빨리 해보자 네. 할 때 이제 공공 재개발을 고민할 것 같은데 그렇죠. 민간 재개발로는 어그러지는 데예요, 대부분이. 어그러지는 데들이 동의가 안 나오든 동의가 안 나오든지 노후도가 안 약하든. 맞든 주로 뭐. 동의가 안 나와. 왜냐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더 외곽에 있는 동네에서는 네. 이거 지어봐야 뭐 아파트값 7억밖에 안 다는데 3억 들여서 지으면
아 그냥 살아 이런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 1호 공공재개발했던 흑석 2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는 뭐 나름 노른자위 땅이죠. 흑석? 흑석동. 흑석동 핫한 건데 아닙니까? 꼭 그걸 가져오셨어야 됩니까? 네. 흑석 2구역이라고 상당히 그 흑석역에서도 가깝고 예. 뭐 여의도랑도 가깝고 상당히 노른자위인데 네. 거기가 이제 그 동네 중심지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상가 주인분들은 거기서 월세 받고 잘 사는데 예. 우리가 굳이 거기 왜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강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동의율이 안 10여 년, 나오겠네. 10여 년 정도 계속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 이게 70%까지는 모았대요. 예. 근데 마지막 5% 허들을 못 넘겨서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됐는데 이번에 그 이제 공공재개발이 이제 2020년 5, 6 대책 때 나왔거든요. 예. 그 위에 보니까 이제 그 토지주의 요건이 67%까지 좀 낮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그 용적률 높여주니까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나 이주비 지원도 좀 해주거든요. 뭐 물론 네. 크진 않지만 예.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신 거죠. 이게 무슨 장단점인가 하니까 들어보니까 예. 우리 병원 가면 아플 때 일단은 1차 병원 갔다가 네. 안 나으면 2차 병원 갔다가 음. 더 막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3차 뭐 종합병원까지 가잖아요. 예. 재개발도 보니까 네. 일단은 1차가 민간 재개발. 민간이 하는 게 뭐 줄 것도 없고 제일 좋지 뭐. 신통기획. 그거 하고 그래서 잘 안 되면 네. 2차로 공공 재개발. 네. 그래도 안 되면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도심 복합. 뭐 사업이에요? 공공재개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 가장 선호하는 그 방식이에요. 되기만 지금은. 하면 그건 왜냐하면 민간인데.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이 공공재개발 2차 공모를 작년 말에 했는데 예. 여기서 신통기획이 떨어진 분도 우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했거든요. 아, 신통기획을 제일 선호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민간 재개발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왜 선호하냐? 그럼 그렇게 따지면 뭐 조합원들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재개발할 수 있고 예. 뭐 분양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마감재라든지 뭐 특화 설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파트 상품성을 키우면 또 임대주택 비율도 좀 낮고 하면 뭐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호도가 가장 올라가 있고 뭐 공공 재개발 그다음에 이제 도심 복합 사업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공공 재개발로 공급하려는 물량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공공 재개발은 2차 의료기관. 한 2만 호 정도를 네. 이제 요거를 선정을 해서 나 한다고 이거 했고 예. 여기 안 되거나 혹은 노후도가 좀 떨어지거나 네. 노후도가 이제 그 기준에 안 맞거나 세집 많거나. 동의율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선정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 지원하기도 네. 어렵고. 네. 근데 이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들이 있으니까. 인센티브가 강력하다는 거죠. 네, 인센티브가 상당히 강력해요. 그 도심 복합 사업 3차 의료기관을 갈수록 네. 그러니까 이건 컨셉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개입해서 음. 빨리빨리 해서 재개발을 해줘야 주택 공급이 되는데 그럼 정부가 왜 알아서 민간 네. 재개발을 다 해줘 하니까 대신 우리가 재개발 해주는 대신 뭘 좀 받아오겠습니다. 그런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은. 이제 그리고 혜택도 많이 주고 네. 혜택도 좀 주고 혜택을 안 주면 안 하니까 되지 않은 사업이 어차피 사업성 없는데도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혜택을 줘야 사업성이 늘어나니까 그럼 뭐 안 돼. 이게 자발적으로 안 되는데 나왔던 무조건 배경이 하겠네. 있는데 왜 그때 2021년 2월에 예. 주택값들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예. 근데 그 원인이 도심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예. 이제 비판들이 많았고 어. 빨리 뭐라도 도심에 지으려면 예.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려면 혜택 좀 둔탁하더라도 네. 혜택도 좀 많이 주고 어. 그 LH나 SH 같은 게 수용을 해서 사업을 예. 진행하면 뭐 관리 처분 절차라든지 뭐 조합 구성 이런 절차들이 생략되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지으려고 이제 일종의 좀 센 약을 쓴 혜택을 거죠. 준 거죠. 네. 근데 그 좋은 거 같은데 왜 잘 안 돼요? 근데? 그 같은 질문인데 네. 저 감기만 걸려도 저도 서울대병원 가고 싶어요. 예. 사실은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안 거기가 가지. 좋으니까. 그렇게 안 가죠. 근데 그렇게 못 가게 하잖아요. 동네 병원부터 네. 가니까. 동네 병원부터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은 제일 좋은 혜택 많은 게 3차 네. 도심 복합 뭐 그거라면서요. 네. 혜택을 이래도 안 나? 그럼 또 주고 이래도 안 돼? 그럼 더 주고 혜택이 막 쌓여 있다면서 이렇게. 아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한쪽에서 보면 혜택인데 예. 그 반대편에서 보는 분들은 네. 그게 이제 혜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꽤 있거든요. 왜요?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이제 그거예요. 이제 일단 LH라는 곳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 LH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
아무래도 이제 토지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 LH라는 뭐 물론 반영하는 뭐 통론이 있긴 하지만 예. LH라는 곳 자체가 이제 공공성이 강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 민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 그런 측면도 있고. 분양가라든가 네, 등등등. 분양가라든가 뭐 아. 나중에 이제 이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공공재개발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예.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아. 공공재개발, 그러니까 네. 2차 의료. 예. 네, 거기는 네. 분양 그러니까 각각의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예. 이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받거든요. 아, 적용받거든요. 분양가가 낮아지겠구나. 근데 이제 뭐 그 기부채나 비율이 좀 낮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가를 이제 높게 책정할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예. 어떻게 저 사업성을 맞출 수 있을까? 아, 얼마에 분양할지 아직 모르니까. 네, 그러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두 방식 다 아직 성공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네. 정부가 혜택이라고는 많이 줬는데. 말은 많이 했지만 그게 예. 결과적으로 혜택인지 아닌지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결과물로 보니까 나온 게 아직 하나도 네. 없으니까. 그러나 아. 정부가 약속한 것만 보면 네. 혜택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니까 네. 심지어 혜택을 더 줬을 거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진도 빠지지. 아. 그런데 왜 거기로들 다 안 가고 네. 난 우리는 그냥 민간 재개발 할래요. 뭐 저 용적률 인센티브 필요 없어요. 아, 지금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신청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도심복합 사업이 8차까지 이제 작년 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돼서 예. 후보지가 예. 이제 작년 올해 1월까지 8차에 이제 후보지들을 공개했는데 한 76곳 정도가 후보지가 이제 됐어요. 맞네요. 네, 예. 많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이제 예정지구 후보지로 지정된 다음에 뭐 예정지구로 하고 주민 동의를 한 3분의 2까지 받아야지 이제 본지구가 돼서 예. 지구 지정이 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본지구로 지정된 건 8곳밖에 없어요. 아직. 아, 20몇 곳이 후보군 중에 76곳 중에서 76곳의 후보군 중에 네. 아, 8곳밖에 안 지금까지 본직으로 지정된 건 8곳인데 뭐 이것도 뭐 빠르다면 빠른 거죠. 네. 사업이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됐다. 근데 이제 다 이쪽으로 안 가지? 이게 제일 좋을 텐데. 분양가 상한제. 뭐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재개발도 적용을 받죠. 당연히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정부가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혜택 줬을 거라고요. 음. 당연히 민간으로도 사업성 안 나와. 공공 재개발해도 흐지부지 잘 안 돼. 그럼 더 센 약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네. 더 센 약이 투입되는 게 이 도심복합 도심복합이기 사업인데, 때문에 도심복합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 들어봐도 여기가 혜택이 제일 많을 텐데.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도심복합? 더 센 카드 재개발. 그거는 문제 뭐- 없으니까 예를 들면 네. 작년 2021년 6월 며칠 이후로 그 동네에 집을 산 사람은 예. 무조건 현금 청산, 몰수 지금 이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모르고 작년 10월쯤 집 산 분들은 여기 공공 복합 사업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네. 결사반대일 것 같은데 결사반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동의율을 올리는 데도 사실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예. 이제 권리청산 기준을 갖고도 지금 사실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제 작년 6월 29일 이후 28일 이후에 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신축을 올려서 부지를 쪼개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금 청산 대상이 되고 예. 그날 이후에 그 동네에 어떤 구축 빌라를 사셔도 그분은 이제 현금 청산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그 뒤에 사서 들어오신 분들은 결사 반대를 하실 거고 그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동네 사시는 분들도 뭐 이 사업에 꼭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고 나가고 싶은데 그 6월 28일 이후에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가 안 될 테니까 잘.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바보 되는 동네니까 그러니까요. 예. 중간에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팔 수가 없구나. 네, 네. 이 도심복합 사업을 네. 추진하기 시작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파트 완공되는 거 보고 거기서 자손만대 살 분들이나 하는 거지. 네. 나는 중간에 이 낡은 집값 이제 재개발지구 한다니까 올라가면 네. 팔아서 어디를 이사 간다든가 이런 옵션을 갖고 싶은 사람은 신청 못 하네요. 그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긴 하는데 네. 거기를 이제 거래는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대신 예.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실수요자들만 이제 실수요자라도 이제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건 아예 거래 자체를 끊어버린 약간 뭐 혜택이 강하다 보니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제 취지에서 아예 그렇게 거래를 막아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이제 용산에 예. 효창공원역 앞에 이제 도심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예. 가봤더니 좋든가요? 여기 돈이 될 것 같은가요? 여의도랑 엄청 가깝더라고요. 교통도 편하고. 아, 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찬성하시는 그 추진위 쪽 분들도 만나봤고 예. 뭐 이제 반대하시는 분하고는 뭐 전화 통화로만 해봤는데 네. 둘 다 공이 이 현금 청산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예를 들어서 이 용산의 그 효창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산정 기준일이 작년 6월 29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지구는 올해 1월에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그러니까 7월부터 올 1월에 사신 분들은 정말 이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네. 네,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날벼락을 맞았고, 원래 그랬어요. 그때 지정한 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그러니까 작년 6월 이후로 서울 시내에 낡은 집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다가 실제로 그 분은 지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후보지로.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도 안 되고 예. 당연히 그분들 샀던 분들 팔 수도 없잖아요. 누가 그러네요. 그 동네 그러네요. 들어서 자기 걸 사주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이제 격앙 섞인 있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토지가 좀 많아서 뭐 집 한두 채 받아봐야 그냥 나 여기 땅값 올라가는 거 기다리고 여기서 뭐 하게 있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뭐 예. 상가 주인분들 이런 분들은 원래 재개발에 반대하시고 장사해야 되는데. 네, 특히 예. 이제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유권을 LH에 넘겨야 되는 그런 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의 예. 거부감도 있고 뭐 LH가 이제 공공기관이라서 수익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것도 있는데 이 현금 청산 이슈가 상당히 이제 그 그러네요. 동네의 이제 동의율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동네가 공공 재개발이 추진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네. 작년 6월 28일 네. 7일? 네. 네. 그 이후로 집을 샀다가 그 동네가 그런 후보지로- 상황이 후보지가 되면 됐어. 네. 예. 그 사람은 알고 사건 모르고 샀겠죠 주로. 알고 사건 모르고 모르고 사건 샀겠지. 무조건 현금 청산이니 예. 작년 6월 21일 이후로는 서울에서 집 사지 마라. 그런 컨셉인데 아무리 집값이 그래도 아이 네, 그 부분은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이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도심복합사업은 그게 맞는데 예. 그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그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신축 빌라를 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축 빌라를 사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지위 재개발이 되니까. 그 권리를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구축 빌라는요? 네, 네. 뭘로 추진될 때?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민간으로 추진될 때 공공재개발 그 두 가지 중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긴 해서 네. 실거주를 해야지 되는 거지만 네. 그 현금 청산 대상이 바로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뭐 새 빌라를 지어서 지분을 쪼개기 한 것들은 이제 현금 청산 대상이긴 하지만 예.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현금 청산이 되는 그 후보지가 되는 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심복합이네. 도심복합.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ABC 방식이 지금 세 예. 개의 재개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C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 예. 아니. 신속통합. 도심복합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혜택이 제일 많을 것 아, 같아요. 혜택이 네. 많은데. 예. 그거는 작년 6월 이후로 집 산 사람은 무조건 안 돼. 예. 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이걸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예. 네. 그럼 여기선 당연히 반대하겠죠.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차라리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뭐 됩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야 좋기는 이게 제일 좋은데 예.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네. 이분들 얼른 설득해서 좋은 걸로 가고 싶겠지. 평생에 딱 한번 재개발하는데 안 될 거야. 그냥 A로 해. A로 하겠어요? C가 제일 좋은데. 그렇겠네. 그러니까 C라는 거를 없애든가 아예 그럼. 아예. C라는 혜택을 그러니까 무조건 방식은 하나예요 하면 하든 안 하든 할 사람은 빨리 하는데 아. 반찬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셋 중에 하나는 먹을 수 있는데 그럼 먹자니 좋은 걸로 하죠. 이건 포크로 먹어야 되는데 포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야, 어디 포크 구할 데 없어? 그러면서 시간 계속 보낸다는 예. 뭐 그런 얘기죠.
이게 또 게다가 이게 또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게 그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 국토부에서 되게 열심히 추진하던 사업인데. 네, 열심히 추진해서 이제 사실 되게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이게 예. 이제 이 사업으로 서울에 한 8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네. 했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개발은 한 2만 호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되게 많은 이제 힘을 실었는데 정부가 바뀌었고 아. 또 새 정부는 그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 그 이제 추진을 하시던 분들은 사실 조금 네. 불안해하시는 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잖아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될지.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또 거래도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거래도 안 되는 상황이고 야, 이제 그러네. 다음 정부에서 이 사업을 뭐 업그레이드 할지 아니면 지금 방향을 좀 정부에서? 예, 방향을 예. 좀 틀지 어. 아니면 이게 약간 힘이 빠질지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쨌건 빨리 이제 결론이 내려져서 뭔가 좀 어떤 선택지가 좀 좁혀졌으면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야, 이런 게 좀 빨리 정리가 돼야 재개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재개발이라는 게 빨리 돼야 주택 공급이 되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나오고 해야. 그래서 더 좋은 반찬이 있다면 지금은 더 유도하려고 좋은 반찬 준비할 거 있지 않겠어요? 네. 이래도 안 돼? 그럼 혜택 더 주자.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 재개발하는 분들은 계속 기다려? 야, 저 주방 바쁜 거 봐. 저 뭐 또 나오려나 봐. 기다려봐 일단. 요즘 진짜 저처럼 집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새로운 분양 아파트가 너무 없어요.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서 없죠. 진짜 없습니다. 뭘 이렇게 넣어볼 데도 없어. 별로 없어서. 이것도 이제 사실 사업이 아직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신속 예. 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뭐 구체화된 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뭐 지금 분양하려고 했던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스톱이 된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이번 예. 정부가 예. 이런 혜택을 줘서 빨리 가려고 하는 건 좋은데 예. 주려면 어. 빨리 가장 파격적인 더 이상 업소를 빨리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 저거 이후로는 없겠다. 오히려 야 이건 너무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놓고 몇 년 안에는 딱 이렇게 하고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없애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해서 하지. 이렇게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또 하나 준비하고 또 하나 예, 준비하고 찔끔찔끔 내기 시작하면 예. 민간이 바보입니까? 뭐 꼭 오래 해야 되는 거 아닌데 뭐 그러면서 계속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분양 아파트 없는 거. 알겠습니다. 와, 엄청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모아주택은 뭡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만에 모아주택. 내가 보니까 모아주택 아주 중요하진 않네. 안 근데 모아주택. 뭔지만 알고 합시다. 그래도 한 3분 남았는데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모아주택 뭡니까? 모아주택. 그 모아주택은 이제 이런 그 앞 말씀드린 큰 재개발은 아니고 이제 예. 소규모 정비 사업 재개발인데 이제 예.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 있던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네. 그 좀 작은 이제 노후도도 좀 애매하고 구역 크기도 좀 애매한 곳들에 이제 집 땅 주인들이 특히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땅 주인들이 그 땅을 모아오면 예. 거기에 이제 규제도 좀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좀 높여주는 혜택을 주어서 또 혜택 또 주네. 근데 이거는 뭐 반찬 또 나왔네. 이거는 이제 없던 혜택을 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에서 원래 용적률을 좀 높여주면 일부를 기부 체납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노후도가 없는 집들이 막 중간에 있으니까 그것 네. 때문에 재개발이 새 건물들이 중간에 있어서 네. 한꺼번에 개발이 안 되니까 네. 작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민간에서 맞습니다.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모아주는 재개발을 한다. 뭐 그런 컨셉이죠. 그런 컨셉이죠. 20집 모아서 나 홀로 아파트 이거 하나 지어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예전에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런 컨셉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만 양산되고 하는 그래.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홀로 아파트 지을 그런 저기 집들이 또 모아주는 거예요? 조합이 한 2억 원 있으면 네. 그런 조합 근처에 이렇게 빗금을 쳐놓고 네. 모아타운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둔 다음에 거기 규제를 좀 나머지 풀어줘서 끼어 있는 분들도 다 여기 좀 아파트 붙거나 지으세요? 네 아하. 붙거나 해서 세네동 정도는 같이 지읍시다. 네 붙거나 해서 좀 땅이 커지면 거기 이제 지하 주차장도 좀 같이 연결해서 이 나홀로 주택보다는 조금 더 편의 시설도 넣고 조금 사업성을 조금 더 네, 만들어주는 컨셉이네요. 예전에는 왜 2종 7층 규제를 받던 지역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아. 그 7층 규제를 평균 13층 그러니까 건물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건폐율도 조금 좋아지고 네. 그 아파트의 상품성도 좋아지잖아요. 요즘 높은 건물 선호하니까
그런 식의 혜택을 줘서 아. 그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조금 큰 규모의 네. 그런 아파트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들을 좀 공급해 보겠다. 그런 방식. 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면 적용하는데 예. 이제 그 시행자가 공공이 같이 시행을 하면 예. 거기서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똑같은 서울의 낡은 주택 부시고 짓는 건데 재건축 아파트는 네. 나쁜 놈들아 너희는 안 돼. 그 옆에 있는 낡은 주택 어이구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똑같이 아파트 올라가는 건데. 네.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차이겠지. 같은 혜택을 민간한테 좀 민간이 얼른 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 규제를 해왔던 데는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고 민간 네. 재개발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이 공공에 이제 혜택을 주더라도 사실은 뭐 혜택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많은 부분 임대주택으로 이제 환수하니까 환수하니까. 그 얼마나 환수하느냐의 그 포인트 갖고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렌지비님께서 이프로님 오늘 이해도가 떨어지신다면서 왜? 셋 중 아무거나 빨리만 되면 다 좋은데 다 지지부진한 건데 어. 반찬 기다리는 거 아니다. 아, 다 그냥 부진하다. 부진한 이유가 동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고요.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반찬 기다려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홍무관님 오셨네요. 저 잘 몰랐는데 이해가 많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승환 기자였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